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오늘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수산물 1번지인 전남 지역 어민들은 이미 소비가 줄어든 가운데 방류가 현실화되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팔지 못한 물고기들은 고수온에 폐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여수시 돌산읍의 한 양식어장입니다. 가두리 안에 출하 시기가 지난 우럭이 가득합니다. 소비가 줄어 팔지 못하고 계속 사료만 주고 있습니다. 다 팔았어야 되는데 5월 안에 안 사가서 안 파니까 쟁여 갖고 있는 거죠. 한 20번씩 움직이는 차들이 한 2대 주문 들어온 것만큼만 조금씩 갖고 가는 거죠. 소비 부진 속에 최근에는 고수온까지 덮쳤습니다. 제때 팔지 못한 물고기들은 수온이 높아지면서 이처럼 잇따라 폐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양식장도 비슷합니다. 출하도 못하고 떼주고 마는 것을 지켜보는 어민들은 한숨만 나옵니다. 한 가지를 한 20마리씩 떠요. 그래갖고 사겠어. 전복과 해조류 등 다른 수산물도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한 50%는 소비가 줄을 거다.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 한 4조 5천억 된다. 왜 우리 어민들이 가만히 있는데 이런 피해를 당해야 되느냐. 진짜 정부는 이제 답해야 됩니다. 전라남도는 소비 위축에 대한 손실보상과 정보 수매 등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방류가 지속될 시 해수와 수산물 감시는 물론 어업인과 연간산업에 대한 피해 대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민단체는 일본 어민들과 함께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어업인들의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수산물 유통업계는 벌써 피해가 시작된 분위기입니다. 추석 선물 예약은 취소되거나 뚝 끊겼고 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김호 기자입니다. 호남 최대 규모 전통시장인 광주 양동시장 내 어물전. 더위가 한풀 꺾였지만 손님들의 발걸음은 뜸합니다. 추석을 한 달 앞두고 선물용 수산물 예약이 시작됐던 예년과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예약 들어오고 그런 건 현재까지는 아예 없어요. 작년에 비해서 이게 아예 없다고 봐야죠. 뭐 취소된다고 한 사람도 있고.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곧 방류한다는 소식에 오히려 서둘러 시장을 찾은 손님도 있습니다. 바다 오염 문제도 있고 해서 좀 넉넉히 사다가 먹으려고 한 1년치 사다가 3인 가족인데 너무 많이 사가지고. 추석 대목을 앞두고 일찌감치 선물 예약 접수에 나선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제품들이 갈치라든가 굴비라든가 옥돔입니다. 그런 제품들을 작년 겨울에부터 범사이에 사전에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안전하게 이제 급냉을 시키고 검사까지 완료할 제품이기 때문에. 수산물 소비 위축은 소비자 단체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예측됐는데 국민 10명 중 9명은 원전 오염수 방출 이후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수산업을 시작으로 연관산업 전반의 피해 확산도 우려됩니다. 환경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먹거리로 한정할 수는 없는 문제일 것 같고 관광이라든지 해안 연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까지. 전국의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은 26일 동시다발적으로 집회를 열고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광주지방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의 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정부가 이를 다시 따져달라며 항고했습니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은 재판부에 공탁 불수리 이의 신청 기각 결정에 반해 2건의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광주지법 민사 44단독 강혜란 판사는 양 할머니와 이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불수리 결정과 관련해 재단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국가보훈부에 정율성 역사공원 논란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 시장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율성 공원은 6년 전에 계획돼 예산 집행이 끝나 올해 연말 완성될 예정이라며 이제 보훈부는 정율성 관련 논란을 멈추고 그에 대한 평가와 공과는 역사에 맡겨두자고 말했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그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국 영웅 또는 북한 영웅인 사람을 위한 기념공원이라며 광주시의 정율성 공원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김웅 의원 등이 가세하며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행정안전부 감사실에서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후변화와 무분별한 개발로 지구는 그 어느 때보다 위기를 겪고 있죠.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그리는 특별한 생태미술 전시회가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개막했습니다. 하선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바다의 부표들을 엮어 만든 대형 설치 작품. 작가와 지역 대학생들이 함께 전라도 해안가를 돌아다니며 수거한 부표들로 만든 것입니다. 해양 쓰레기를 하나의 줄로 연결하는 행위는 공생을 의미합니다. 이름부터 생소한 동식물들이 사진과 영상, 드로잉으로 다양하게 표현됐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 주변 공원에서 공존하고 있는 생명체들입니다. 하나하나의 이름들과 그들이 갖고 있는 이야기들, 또 그들이 전하고 싶은 그들의 시선의 이야기들을 눈여겨보고 다음에 만날 때 꼭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전시였으면 좋겠고, 작가들은 꿀벌의 소리를 직접 녹음해 들려주고 토종 씨앗들을 모아 사라져가는 것들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아이들이 농사 한번 지어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이들이랑 같이 오면 되게 좋은 전시인 것 같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새로운 공존 방법을 제시하는 생태미술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도시 근린공원 속 자리 잡은 광주 시립미술관이 생태미술관을 표방하며 기획한 첫 생태 전시입니다. 7명의 작가팀이 시민들과 협업해 만든 작품 200여 점이 선보입니다. 작은 것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또 새로운 생명에 대한 소중감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기에 직면한 인류에게 공생의 메시지를 던지는 생태미술 프로젝트 전시는 올해 말까지 계속됩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대규모 석유화학단지 인근 주민들을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여수상의에서 토론회를 열고 석유화학단지의 세금 97%가 국세로 들어가는 반면 지방세는 3%가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 의원은 산단 주변 주민들을 위해 정부 출연으로 기금을 마련해 정부와 기업이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포스코 DX가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협력업체 직원의 사망사고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포스코 DX는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에서 근로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도 진심으로 깊은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제 오전 11시 30분쯤 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소 1열연 공장에서 52살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지만 숨졌습니다. A씨는 공장 전기실에서 폐쇄회로 TV 설치 작업을 하다가 감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남도가 태풍 카눈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암군 금정면과 시종면, 신안군을 대상으로 지적 측량 수수료를 50에서 100% 감면해준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은 주거용 주택과 농축산 상업시설 등이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지난 14일부터 2년 동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호우 피해 신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장성경찰서가 물에 빠진 초등학생을 구한 광주 숭덕고등학교 3학년 김어진, 이세준 학생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지난 15일 장성군 북하면의 한 계곡에서 급류에 휩쓸린 초등학생 형제를 물에서 꺼내고 정신을 잃은 동생의 기도를 확보하는 등 응급조치를 도왔습니다. 학생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며 같은 일이 반복되더라도 아이들을 구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가 다음 달 추석맞이 광주 상생카드 10% 특별 할인을 합니다. 기존 7%였던 할인율을 명절이 있는 한 달 동안 10%로 3%포인트 늘린 것으로 1인당 구매 한도는 체크 선불카드 통합 월 50만 원입니다. 광주에서 아파트 상가 정화조 청소 작업 중 쓰러진 노동자가 20여일 만에 숨졌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25일 광주 동구 한 아파트 상가 정화조에서 청소 작업을 하다 쓰러진 60대 작업자 A씨가 숨져 사고 원인과 안전조치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청은 정화조 청소업체가 안전조치 의무를 어겼는지 확인 중이고 경찰도 A씨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주차된 차에서 현금을 훔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광산경찰서는 현직 경찰관으로서 절도를 해 경찰의 품위를 훼손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경위는 지난 5월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세워진 자동차에서 15만 원이 든 지갑을 훔친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광주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18일 광주 동구 한 도로에서 면허 정지 수준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지검은 A씨를 수사부서에서 비수사부서로 옮기는 한편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후까지 시간당 30에서 6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내릴 수 있겠는데요. 지금은 비구름이 이동하면서 광주 전남 전 지역의 호우주의보는 모두 해제가 됐지만 다시 비구름이 활성화되면서 내일 아침까지는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에 5에서 30, 전남 동부 지역에 30에서 100mm고요. 일부 많이 오는 곳은 120mm 이상입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고요. 낮 최고 기온은 담양과 나주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들은 다시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겠습니다. 보성의 낮 최고 기온 29도, 순천 30도로 동부 지역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9도, 무안 30도, 강진 31도로 서부 지역은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9도에서 3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m에서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에는 다시 정치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24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